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강릉과 속초에 이어 지역 선대위로는 춘천에서 처음 열린 강원 선대위 출범식에도 참석해 정권 교체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다며 강원도 발전을 위한 3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를 공약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미래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다른 시도와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강원을 시작으로 전국 선대위도 잇따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승리의 대장정도 강원 선대위 발족을 최초로 하면서 이곳 춘천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동행해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표는 한기호 권성동 의원을 가리키며 전 현직 사무총장 모두 강원도 국회의원이어서 강원도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현안인 각종 SOC 사업들을 해결하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로 윤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이것도 지금 단선 추진이 지금 기본 계획인데 저희는 이걸 목선화하는 것까지 검토해가지고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 강원 선대위 출범식에는 중앙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의원들과 전 현직 지방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공동선대위원장은 20대 청년과 여성 3명을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강원도 도민들의 힘을 합쳐서 22만 과거에 이겼던 표차 이상으로 25만 표 이상으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앞서 윤 후보가 방문한 강릉에서도 도착 전부터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윤 후보는 외가라는 연고와 검사 시절 강릉지청에서 근무한 이력을 밝히며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속초에서는 현 정부가 해오던 강원평화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로 바꿔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를 끝으로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보수 표심이 강했던 강원도의 민심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방문 마지막 일정인 지난 주말 18개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 행사가 끝난 뒤 일부 참석자가 회원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윤 후보가 정책 제안을 문서로 받고 기념사진만 찍고 자리를 떠났다며 사과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도당은 해당 사안은 사전에 20여 분으로 조율된 행사 이후 후보자가 떠난 뒤 발생한 사태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강원도 번영회 연합회는 소란을 피운 사람은 번영회와 무관하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폭락과 일손 부족, 병충해까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농가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평창군이 그동안 모아온 농산물 안정기금을 처음으로 사용해 농가 지원에 나섰지만 사각지대가 많아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400m 이상의 중고랭지 당근밭입니다. 트랙터 한 대가 지나간 자리에 붉은 당근이 흙과 뒤엉켜 있습니다. 당근값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해 갈아엎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인근 밭에는 무가 병해를 입어 속이 까맣게 썩었고 잦은 비에 고랭지 배추는 무름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가격 폭락과 일손 부족, 거기에 병충해까지 확산돼 농가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보상도 전무한 상황. 이에 평창군이 처음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적립된 40억 원 가운데 5분의 1인 8억 원을 농가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추와 무 등 15개 품목을 선정했고 3년 평균 출하 가격의 70% 이하로 떨어진
농작물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최소 들어갔던 이제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료값, 종자재 이런 것이 조금 보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농협을 통하지 않고 중간 상인과의 이른바 밭대기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병충해로 상품 가치가 없거나 아예 수확을 포기한 농작물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농산물을 생산을 했지만은 소비가 아주 되지 않아가지고 농민의 그 아픔을 좀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가격안정기금은 12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내년 2월쯤 농가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례 없이 많은 품목을 한 번에 지원해 폭넓은 혜택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깊어진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는 다소 힘겹게 느껴집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FC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대전의 4대1 역전승을 거두며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1차전 패배팀이 1부 리그행 티켓을 거머쥔 최초의 팀인 강원은 K리그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한 강원은 경기 시작부터 공세를 퍼부었지만 대전의 수비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팽팽한 균형을 깨뜨린 건 전반 16분 대전 하나시티즌 이종현이 30m 거리에서 때려낸 중거리 슛으로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대전으로 넘어가는가 했지만 강원FC는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전반 26분 에이스 김대원이 대전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강원FC의 주장 임채민이 코너킥을 헤더골로 연결시켰고 수비수 3명의 압박을 이겨낸 한국영이 찬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4분 동안 3골을 몰아친 강원은 전반전을 3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전 들어 대전이 점유율을 높이며 강한 공격을 이어갔지만 추가골은 오히려 강원FC에서 나왔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황문기의 추가 시간 쐐기골로 4대2 역전승을 거둔 강원FC는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K리그의 승강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1차전 패배팀이 역전하며 1부 리그행 마지막 티켓을 거머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부임한 최용수 감독은 2018년에도 FC 서울을 잔류시킨 데 이어 이번에도 강원FC를 극적으로 구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기운보다는 경기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내가 전방 스트라이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강력하게 좀 했었고 그리고 이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편안함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승리를 자축하며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올 한 시즌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일단 팀원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은 강원FC는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목표로 전력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두세 달 동안 발생했던 요소수 품절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중점 주유소에 하루 평균 4,000리터, 일반 주유소에는 하루 평균 2만 리터의 요소수가 공급되며 주유소 92곳에서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강원 지역 주유소들의 요소수 재고량은 5만여 리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제설 차량에 사용할 정부 물량 요소수 2,000리터를 지난 10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동해안 6개 시군에 공급해 폭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에 나섰지만 강원 지역은 개별 접종 방식이 유지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단위 접종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방문 접종을 원하는 학생은 2,000명 정도에 불과해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기존대로 개별 접종 방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세에서 17세의 1차 접종률은 58%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고 2차 접종률은 42%를 기록하는 등 1, 2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원도 17개 시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 강원권은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현금성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 사이 고성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과 인제군, 횡성군은 재난지원금을 2회 지급했고 지급액은 홍천군이 4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12월 들어 일교차가 커지고 있어 저온과 한파에 의한 과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수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영서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낮아지고 영동 지역도 당분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이 지속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과수는 백색 수성 페인트를 발라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고 보온재와 흙 등을 덮어 동해를 예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게 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은 80대 어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7월 삼척항 앞바다에서 수컷 대게 300여 마리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9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내년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 사업을 펼칩니다. 2022년도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 지원과 생활예술 지원, 생애 최초 지원 등 3개 사업에 15억 원입니다. 그동안 1, 2차로 나눠 벌이던 전문예술 지원 사업을 통합해 한 차례만 공모하는 대신에 적정 창작 기간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존 2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했습니다. 공모 신청은 12월 29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춘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10명 중 6명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감염된 돌파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11월부터 최근까지 확진된 620명 가운데 1차와 2차 백신을 모두 접종한 시민이 37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돌파 감염된 환자 370명 중에는 60살부터 69살인 고령층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춘천시는 접종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에서 돌파 감염이 많았다며 백신 추가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평창군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가운데 한왕기 평창군수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에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소관 부패방지 국민운동총연합은
지난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군수 등 24명에게 올해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권익위는 평창군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인 5등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권익위의 상반된 평가를 두고 어느 쪽을 신뢰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문화재 3점이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신사임당의 유품으로 전해지는 초충도 화첩과 경포 주변의 정자인 창랑정, 주문 1, 2 선앙당을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초충도 화첩은 사임당의 다른 그림들과 차별성이 있는 유물로 평가되며 창랑정과 주문 1, 2 선앙당은 문화적 가치와 건축물의 역사성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릉시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문화재를 행정 예고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향토 문화재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